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의 운영사죠. 람다 256의 박광세 COO님의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NFT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5번째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두나무 람다 256의 COO를 맡고 있고 NFT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광세라고 합니다. 원래는 부산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가족의 그 격리 대상자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아쉽고 모쪼록 부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이 컨퍼런스 잘 즐기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NFT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기회라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람다 256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나무와 업비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람다 256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루니버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포함해서 현재 블록체인 기술 테크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APEC 최고의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람다 256의 그 NFT와 연관된 행보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두나무 산하에 람다 256 연구소가 맨 처음 설립되었을 때 저희가 고객사들을 파트너사분들을 모아놓고 했던 첫 번째 발표 자리에서 왼쪽 위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미래를 바꿀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까 소개해드렸던 두나무의 또 투자암인 두나무 앤 파트너스를 통해서 넵튠이라고 하는 또 그 선도 게임 기업과 함께 많은 기업들에게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드롭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루니버스 드롭스라는 브랜드로 실제 그 게임 아이템들을 프리세일 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저희가 출시를 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 일부는 기억하시겠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그 해석에 따라서 서비스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는 한국에서가 아닌 글로벌에서 꽃을 피워서 지금 전 세계를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마켓에 대한 좀 그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NFT는 잘 아시다시피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non-fungible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로 소유권을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사례 중에 저희가 선사시대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점유하고 누구나 다 일시로 묵을 수 있는 그런 공유자원이 있지만 그 부동산이 등기가 되고 소유권이 되면서 많은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현재 엄청난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든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치 과거 땅과 공기처럼 누구나 다 공유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디지털 콘텐츠들이 이제 소유권이 생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 기술은 특이한 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이야기해왔던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셀럽들도 자유롭게 자신들의 NFT를 발행하고 팬들과 함께 나누면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부터 NFT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2020년도의 모든 예측은 다 빗나갔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예상했던 매출이 단 몇 개월 만에 발생하게 되었고 상반기에만 2.5 빌리언 이상의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 시장에 분석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댐레이더와 같은 그런 마켓 플랫폼을 활용하는데요. 실제 이 자료는 9월 달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왔던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켓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탑 1등부터 4등까지가 각각 오픈시, 엑시 인피니티, 크립토펑크, NBA 탑샷인데요.
각각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게임, 콜렉터블, 팬덤 서비스까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오픈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A16G가 투자를 하면서 더더욱 이제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A16G는 그 스스로 투자 그 팀을 블로그에 밝힐 때 앞으로 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시스템을 위한 이 경제를 위한 이베이나 아마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하고 그 성장 그래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7월 달에 다시 시리즈 B가 추가 투자 유치가 됐고요. 당시 그 오픈시의 거래 규모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픈시는 이 플랫폼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이 자금을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꼽은 자료는 9월달 자료여서 마지막 9월이 좀 잘려 있는데 이 뒤로 오픈시의 성장세는 훨씬 더 컸습니다. 제가 오픈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픈시란 특정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픈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현재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NFT의 양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픈시가 8월달에 기록한 3빌리언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하면은 대표적인 오프라인 크리에이터 굿즈 마켓플레이스인 엣지의 최근 그 공시된 월평균 그 트랜잭션 규모가 1빌리언이고요. 이베이의 월평균 트랜잭션 규모가 7빌리언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엑시 인피니티 굉장히 오래된 그 프로젝트인데 9월 기준으로 DAU가 1밀리언을 돌파했고 현재는 더 많은 숫자의 DA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플레이 투 원이라는 장르를 개척하면서 동남아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게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많은 어떤 경제적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래 수익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엑시 인피니티는 게임으로서 게임들이 가져가는 그들만의 어떤 경제 시스템과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피, 레버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큰 터미널 서비스에서는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피 레버뉴를 제너레이트한 걸로 나와 있고 3등이 오픈시고요. 저희가 디파이에서 대표적인 투자로 얘기했던 유니스왑은 4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이 엑시 인피니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게임파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어디로 발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크립토펑크가 있죠. 그 2017년도에 발행된 최초의 콜렉터블 NFT고 단 10,000개만이 한정 발행돼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했다고 비자가 직접 그 트위터에 밝힐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이지라는 아티스트는 본인의 트위터 프로필에 크립토펑크를 올리면서 일종의 플렉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저희가 크립토 콜렉터블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 이 메타버스 시대, 소셜미디어 세대, MZ 세대들에게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BAYC 사례인데요. 볼드에이프 요트클럽 같은 경우는 크립토펑크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1만 개의 그 희소성 있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NFT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멤버십 커뮤니티를 제공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베너핏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례로는 이제 아트블록스 사례가 있는데요. 아트블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하는 어떤 랜덤한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아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결과물이 PNG나 MP4가 아니라 그 파일, 그 코드 자체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던 것과는 또 다른 기술적인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NBA 탑샷 같은 경우는 사실 NFT의 대중화를 본격적으로 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일찍이 스포츠 카드를 모으는 문화는 저희를 비롯한 더 어른 세대들에게도 일찍이 존재하던 그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MZ세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종이카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상을 모으면서 이것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체인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1차 거래보다 더 높은 거래량을 2차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저들끼리 한번 사고 콜렉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 모으고 수집하고 서로 교환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종이카드를 가지고 모으던 시장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활발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조차도 NFT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NFT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요. 초기에 어설펐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과 다르게 그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파이 서비스로 진화하고 콜렉터블 서비스는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립토 투자자들만 사용할 거야 라고 했던 편견을 넘어서 일반적인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래 유저가 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어쩔 수 없이 크립토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NFT의 대중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2017년도 말 이미 우리는 한 번의 성공 사례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NBA 탑샷을 개발했던 데펄랩스는 당시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거의 이더리움 트래픽을 마비시킬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데요. 반대로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목도했던 것은 스케일러빌리티 이슈였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성능 이슈는 항상 거론되던 부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트래픽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TPS 이슈, 그 다음에 블록 생성 시간이라는 속도 이슈가 드디어 서비스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을 이 서비스로 온보딩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립토키티의 유저 퍼널 중에서는 99%가 이탈했다는 그런 인터뷰 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 보시는 저는 수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바깥의 진영에서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어떤 네트워크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크립토키티 개발사였던 데펄랩스는 이더리움을 포기하고 자체 블록체인인 플로우를 개발해서 사실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결과 NBA 탑샷을 성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더리움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레이어 2라는 아키텍처적인 도전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죠. DAU가 아무리 많아도 수백을 넘지 못하던 서비스는 이제 레이어 2 서비스와 함께 DAU 100만, 150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엄청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더리움 바깥의 진영의 그 노력도 괜찮고 이더리움의 노력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믿고 있는 바는 이더리움이 기존의 어떤 개발자 인프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 인프라를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훨씬 더 안정적인 기술이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 루니버스는 람다 요력의 루니버스는 2018년도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이더리움을 훨씬 더 잘 사용하기 위한 레이어 2이자 바스로서 지금 저희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저런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개발하실 필요 없이 예를 들면 프라이빗 키 관리를 어떻게 커스터디얼로 관리하는 것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본인들은 솔리디티를 알지만 이 솔리디티를 모르는 개발자들과 API를 어떻게 협업할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니버스 바스는 가스피 대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00TPS 이상의 고성능과 이더리움 호환성, 그리고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키 매니지먼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 온체인상에서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하시던 분들이 70~80% 헤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 개발에 더 집중함으로써 이런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NFT 마켓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니버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말씀드리고 있는 루니버스 블록체인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인넷 성능, 이더리움 기반의 메인넷 성능과
그 NFT ERC7일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야기하고요. 루니버스 NFT는 이런 것들을 솔리디티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핸들링하실 필요 없이 웹3 인터페이스 없이 API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NFT에 적합한 유저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에 더해서 분할 발행이라든지 스프레이 오너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 결과 만약에 그 NFT 서비스를 그러니까 NFT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서비스에서도 NFT를 발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간단한 API 호출만으로도 그 NFT를 발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니버스 연동되는 마켓플레이스와 그리고 저희가 연동되고 있는 또 다양한 메타버스 SNS에서 올렛 인증을 통해서 본인들의 소유한 NFT를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니버스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업빗 NFT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니버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비 부담 없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기반에서 어떤 하나의 NFT 컨트랙트를 민팅하려면은 현재 시세로 약 30만 원 정도의 가스비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아티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담할 수 없는 가스비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저작권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업빗만의 흐름은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NFT 서비스를 발표했고요. 사전 등록 하루 만에 1밀리언 유저 사전 등록을 돌파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유저 매트릭을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탈중앙화된 마켓플레이스와는 또 다른 엄청난 유저 베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다양한 대중화된 IP들이 발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하는 대중화를 앞서는 그런 IP 흐름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또 규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FATF의 규제와 더불어서 국내 특검법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도 좀 아쉬움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또 게임 관련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어떤 서비스에는 많은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국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에서도 지속적으로 NFT라든지 디파이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람다 이오륙과 루니버스는 일찍이부터 이러한 규제 강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또 그런 규제 강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베리파이 바스프와 같은 트래블룰 대응 솔루션을 이미 싱가포르에서 상용화를 했고 싱가포르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사업자들이 저희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펙을 대표하는 어떤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또 저희의 레그테크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 박재환 대표께서 UDC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레그테크 체인을 통해서 어떤 KYC라든지 FDS라든지 이런 레귤레이션에 필요한 모듈들을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NFT가 캐즘을 넘어서는 최초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사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어떤 유저 베이스의 2.5% 정도를 도달했을 때 저희가 이노베이터라고 하고 그걸 넘어섰을 때 얼리 어댑터 그리고 얼리 어댑터와 초기 대중적인 시장의 캐즘을 넘었을 때 드디어 대중시장으로 가게 되는데 여태까지 덱스나 디파이나 거래소 같은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매스에 다다르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NFT 같은 경우 훨씬 빠르게 예를 들면 NBA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거래소를 모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와 NFT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또 되게 재밌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오른쪽 위에 보여드리는 올림픽 IOC 위원회에서 발행한 NFT 사례인데요. 저희 업비트에서 에어드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논의를 하던 중에 환경 보호적인 그런 에너지 컨섬션 프로블럼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디파이 진영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이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탈중앙화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들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로 여겨졌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크립토 클라이밋 어코드의 회원사로서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는 글로벌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이미 그린 NFT로 글로벌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테크 업계의 격언이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울 것이다. NFT가 과연 그럼 세상을 먹어치울 수 있을까요? 과거 모바일 폰이 등장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게임 업계에서는 스마트폰에 도대체 게임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목도했던 것은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는 저렇게 입력 방식을 바꾸면 되는구나. 스와이프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자이로 센서를 통해 조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담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게임은 스마트폰에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정적인 어떤 보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스와이프를 하면서 게임하시는 플레이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자이로 센서로 모바일을 흔들면서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즐기는 게임의 재미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재미를 즐기는 과정에 있어서 배급 시스템, 유통 시스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액세스하는지에 대한 모든 생태계 시스템이 바뀐 거죠. 결국은 많은 기술과 그 서비스들이 이 NFT 생태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루니버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스 플레이어로서 루니버스 NFT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NFT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 유니티나 언리얼이 게임 개발사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NFT 기술을 연구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브 NFT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인데요. 조만간 여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러면은 NFT가 시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한 가지 지금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엑시 인피니트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규제 준수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금 세탁 가능성은 차단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을 활용한 NFT 파이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루니버스에서는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NFT가 더 이상 어떤 유행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가 하는 질문은 이미 답이 내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지만 큰 회사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이 없잖아 라고 하는 사이에 저희가 작게 보던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하나의 대기업이 되어서 로블록스처럼 현재 이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NFT로 인해서 크리에이터와 유저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고 기존의 디스트리뷰션 채널들은 다시 재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더욱 강력해지고 이 메타버스 서비스들끼리 이더리움과 같은 어떤 통일된 개발자 집단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모이면서 상호 인터로퍼러빌리티는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라이브 NFT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합됨으로써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그래머블 미디어가 지속 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저희 루니버스에서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프로그래머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할 팀원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